소미는 단순히 미스테리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작가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정체를 숨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체보다 중요한 건 존재 그 자체라는 메시지를 곱씹게 합니다. 소미를 연기하는 한지민조차 인터뷰에서 자기의 정체를 추측해달라고 했죠. 기억을 잃고 천국에 나타난 소미, 그녀는 누구이며 왜 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추측은 소미가 해숙과 낙준의 유산된 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정황이 이 가설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냐가 소미를 보며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는 장면도 주목할 만한데요. 예로부터 고양이는 영물로 죽은 자의 혼령이나 초자연적 존재를 인지한다는 민간 신앙적 상상과 연결지어 보면 소미는 이들 곁에 오래 머물러 있던 혼령, 즉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천국으로 보내지지 못하고 가족 곁에 머물던 아이의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해숙이 죽으면서 함께 오게 된 거죠. 이런 설정은 해숙과 낙준 부부가 한때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그 아이의 혼이 오랜 시간 가족 주변을 떠돌다 결국 천국에서 부모를 다시 만났다는 매우 감성적인 해석으로 연결됩니다. 낙준이 뭔가에 홀린 듯 소미를 구해주기도 했고 해숙은 소미를 처음에는 경계하고 불편해했지만 곧 돈독해졌죠. 영애를 흉내낼 수 있었던 것도 혼령 상태에서 이들의 삶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는 낯선 존재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소미는 해숙의 과거 혹은 내면의 자아일 수 있다는 추측도 재밌습니다. 여기서 묘사하는 천국은 그냥 날개 달고 노래 부르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해숙은 80세의 자기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살기로 선택했죠. 근데 마음속 깊이 눌러둔 젊은 시절의 감정,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슬픔, 욕망 이런 게 모양을 갖고 소미를 나타낸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미는 해숙이 자기도 모르게 만든 또 다른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숙이 살아오면서 묻어두고 외면했던 감정들, 예를 들면 후회, 그리움, 말 못했던 사랑 같은 감정들이 소미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만약 소미가 실수로 온 존재가 아니고 천국 시스템이 만든 존재라면 모든 걸 알고 있는 센터장이 그냥 둘 리가 없고 지옥사자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럼 왜? 왜 의도된 존재를 만들었을까요? 소미는 해숙의 감정 속 가장 복잡한 매듭들을 다시 마주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입니다. 즉 천국이 치유와 용서의 도구로 만든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양이 소냐는 소미를 낯설어 하지 않았죠. 해숙은 묘한 불편함과 이끌림을 동시에 느끼고요. 센터장은 이 전체 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시점에 소미를 등장시킵니다. 그녀를 지옥에서 건져 올린 고낙준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감정을 완성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 천국이 만들어낸 감정 회복 프로그램, 그 중심에는 센터장이 있는 거죠. 반대로 천국의 오류이자 시스템의 교란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완벽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류가 발생하고도 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소미는 천국의 구조 속에서도 이질적인 존재인데요. 그녀는 기억을 잃었고 어디서도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버그 혹은 에러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이 설정은 인간의 사후세계마저 통제하려는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로 소미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죽은 이들의 세계조차 사랑, 질투, 시기, 측은지심이라는 감정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소미는 결국 질서의 허점이 만들어낸 오류일지 몰라요. 제 기준 제일 생뚱맞은 상상은 혹시 소미가 영애가 사고 나던 날 함께 죽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영애가 해숙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래서 자의가 아니지만 사람을 죽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영애의 죽음에 소미가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말려들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옥행 열차에 탑승했을 때 그때만큼은 어쨌든 사람을 죽게 했으니 그녀의 영혼은 죄로 오염돼 있었고 그녀는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영애와 함께 죽게 된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천국에 왔지만 어떤 제재도 없는, 천국도 지옥도 명확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매한 경계에 놓이게 된 게 아닐까요?
영애와의 무의식적 연결도 그렇습니다. 해수기가 소미에게 영애라고 부를 때마다 소미도 반응하고 지옥에 있는 진짜 영애도 반응을 하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공간은 무의식 속 죄책감과 후회를 시각화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소미를 향한 고양이 소냐의 반응 역시 이 해석에 힘을 싣는데요. 동물은 보통 인간의 겉모습보다 감정의 파동을 느낀다고 해요. 소냐가 소미를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미의 영혼이 아기로 채워져 있지 않음을 반증하죠. 소미는 단지 가해자가 아니니까요. 소냐의 대사를 봐도 소미를 안다고 할 만한 직접적인 대사는 없었어요. 단지 소미가 자기를 아냐고 했더니 너 기억이 없는 거냐고 말한 게 다였죠. 영애는 해수욕을 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소미는 원치 않게 죽음을 안긴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 세 인물의 서사는 천국이라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지 사후 세계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의 감정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소미라는 인물은 그 질문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소미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은 결국 인간이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잃었으며 무엇을 잊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는 역할일지 몰라요.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재밌는 소미의 정체 찾아 산만리 5화 6화도 정말 기대되네요. 리뷰 뚝딱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올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